어느새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3분의 1이 훌쩍, 봄을 기다리다가 훌쩍 지나갔네요. 설렘으로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꽃샘바람 속에 잘 지내고 계시겠죠? 저는 지난 3월 하순에 생일 자축 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때 제주도는 벌써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목련도 활짝 피었다 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백꽃들도 새빨간색을 멋지게 우아하게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유채꽃도 아직은 덜 피었고요. 4월 중순이면 유채꽃과 벚꽃이 만개해서 노랑과 분홍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자연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봄빛 속에서 봄 기운이 새록새록 피어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 FM 이희숙의 사과꽃 향기 이야기 34회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이희숙입니다. 오늘 34회 방송에서는 4월 하면 생각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슬픈 이야기, 제주 4.3입니다. 그럼 34회 방송 첫 곡으로 봄비 동요로 열어보겠습니다. 21년 3월 25일 KBS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김요섭 작사, 윤용아 작곡, 테너 임홍재가 부릅니다. 솔솔 봄비가 내렸다. 나무마다 손자국이 보이네. 어여쁜 초록 손자국 누구 손길인가 나는 알지. 아무도 몰래 어루만진 봄님의 손길. 솔솔 봄비가 내렸다. 뜰하게는 발자국이 보이네. 어여쁜 초록 발자국 누구 발자국일까 나는 알지. 아무도 몰래 어루만진 봄님의 발자국. 네, 아름다운 곡이죠? 솔솔솔 봄비가 내렸다. 가지마다 어여쁜 초록 손자국, 뜰악을 밟고 간 초록 발자국, 봄님의 손길, 봄님의 발자국. 네, 잘 들으셨어요? 봄에 내리는 봄비, 봄빛 속에 찾아온 4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황무지의 식구가 생각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네, 영국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로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여러분, 황무지 무엇이 연상되실까요? 오늘은 이 시가 퇴동될 무렵 제주에서 있었던 잔인하고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하순 제주 여행길에 방문한 곳 중에 한 곳이 조천 북촌 마을입니다. 그 북촌 너분숭이 4.3 기념관이 있습니다. 너분숭이는 제주도 말로 넓은 돌밭이라는 뜻입니다. 이 북촌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쓰다듬고 함께 눈물 흘린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리움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바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그림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숨이 살고 있습니다. 북촌리 주민 대학살의 현장에 세워진 너분숭이 기념관. 제주 역대 최대의 참사이고 그만큼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북촌 초등학교 근처에는 옴팡밭과 너분숭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옴팡밭에는 순이 삼촌 문학비가 세워져 있는데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을 통해 4.3 사건의 참혹상과 그 후유증을 고발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 4.3 사건의 진실을 문학을 통해 공론화하였습니다. 문학비 주위에 붉은 피로 상징되는 송이 위에 눕혀져 있는 비석들은 당시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아주머니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분명 순이는 여성 이름인데 삼촌이라고 불러요. 마당에는 위령탑과 임시 매장한 애기 돌무덤이 있는데 8기 이상의 아기들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흩어진 애기 돌 무덤 사이에 알록달록 애기 양말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어 더욱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아 나섰는데 고무신을 쥐고 죽어 있던 5살, 7살, 10살 동생들을 찾았다는 증언도 보았습니다. 너분숭이 4.3 기념관 안에는 입구 벽면에 강렬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데 또 희생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는 위령재단도 있습니다. 그 벽면에 그려져 있는 강요배 화백이 더 이상 죽이지 말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속에는 천진한 젖먹이가 죽어있는 어미의 젖가슴을 빨고 있는 그런 그림이 처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3 사건 자료 영상을 보고 나오는 길에 앞마당에 핀 동백꽃이 어찌 그리 슬프고 아리고 아픈 꽃으로 느껴지던지요. 그들의 생명 같은 핏자국 같은 그들의 영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백꽃이 제주 4.3을 상징하는 꽃이더군요. 동백은 추운 겨울에 피는 꽃으로 오죽하면 겨울 동자가 들어있을까요? 특히 강렬한 붉은 꽃잎은 추운 겨울 만물이 잠들어도 저 홀로 깨어 꿋꿋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려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겨울 하얀 눈밭에 만개한 상태로 어느 날 툭 하고 통꽃으로 지는 꽃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한입 한입 떨어져 흩날리는 풍경과는 비교가 됩니다. 동백이 4.3 상징꽃이 된 것은 강요배 화백의 4.3 연작 시리즈인 동백꽃 지자 제주 민중항쟁전의 표지화와
작품으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 작품은 전면에 동백꽃이 통꽃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인데 작가는 동백을 당시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후 동백은 4.3 상징꽃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최대의 참사이고 아픈 역사입니다. 강요배 화백의 또 다른 그림, 천명이라는 그림에는 4.3 당시 초토화 직전으로 불타버린 마을에서 쫓겨나는 시민들, 도민들, 아비 규환의 장면을 형상화한 작품이 그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나라 국민의 아픈 역사입니다. 4.3의 영혼들은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날의 뼈아픈 고통을 생생하게 몸으로 기억하는 생존자들도 사실상 마지막 생애 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문치사 당한 양은하의 어머니 이미 작고하신 윤희춘 어르신의 증언입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 큰아들도 모두 내 눈앞에서 잡혀갔어. 모두 걱정 말라면서 떠나갔는데 아무도 안 돌아와. 아직도 가슴이 아득해오면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 너무나 억울해서 나는 몇백 년이고 아들을 보기 전엔 죽을 수가 없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아직도 아무도 안 돌아온다는 증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주 곳곳에 4.3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고 학살과 강요된 침묵 그리고 울음조차도 죄가 되던 그 시절을 엄혹한 세월 속에서 침묵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에게 4.3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단어였고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였습니다. 제주의 모든 동네 어른들이 속숨하라. 제주도 말로 속으로 숨을 쉬어라. 속숨하라.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주 전역에서 14,530여 명의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 제주. 당시 제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희생자들이 더 찾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스한 봄 기운 속에 스며있는 차가운 바람이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올해로 4.3 희생자 추념식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주 소년의 목소리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주 소년 오연준 어린이가 부르는 바람의 빛깔 어떤 색일까요? 맑은 목소리의 노래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바람의 아름다운 빛깔 보셨어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노래했어요. 또한 문학 작품으로 4.3 사건을 배경으로 쓴 대하소설 화산도라는 작품을 아실지요? 화산도는 제주 문학의 꽃이며 4.3 사건을 고발한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한 대하소설입니다. 제1 제주 작가 김석범 작가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 30년 넘는 시간을 이 작업을 하면서 12권의 책으로 완성했다고 하니 정말 방대한 작품입니다. 이 김석범 작가는 4.3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곳에는 인간의 존재가 없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기억을 말살당한 제주 4.3은 한국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일,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김석범 작가가 일갈한 기억의 자살을 막고 온전한 기억으로 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주도 가고 싶은 섬, 그곳에는 4.3 평화기념관, 4.3 평화공원, 4.3길이 있습니다. 4.3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의 기억과 생존을 위한 흔적이 남아있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곳이고 또 이어주는 길입니다. 제주에는 6개의 4.3길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6개를 소개한다면 안덕 동광마을 4.3길, 남원 의귀마을 4.3길, 조천 북촌마을 4.3길, 한림 금악 4.3길, 표선 가시 4.3길, 제주 오라동 4.3길 등입니다. 평화로라는 도로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기회에 제주도 방문하실 길이 있으면 제주 역사를 기억하며 방문하시고 또 4.3길도 함께 걸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3의 상징 로고로는 팽나무가 있는데 제주 사람들의 온갖 시련과 애환을 이겨낸 정주목과 같은 폭랑, 팽나무입니다. 4.3의 아픔을 당당히 극복하는 아름다운 제주, 평화로운 제주,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 공동체 복원의 의미를 담아 정했다고 합니다. 4.3길 상징 띠로는 붉은색과 흰색이 있는데 붉은색은 정열, 희생, 진실을 뜻하며 흰색은 순결, 결백, 평화를 뜻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주 환경과 자연에 잘 적응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천혜의 자연,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삼다도라고, 삼다의 섬으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해녀가 많은 섬. 그것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삼다의 처절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제주 사람들은 삼무의 평화의 섬을 이루었습니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는 평화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다의 절망 속에서 삼무의 평화를 이뤄낸 아름다운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2003년에서야 10월 15일 4.3을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맨 먼저 실현된 것이
정부의 사과였다고 합니다. 그해 10월 31일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해서 반세기 동안 고통의 굴레에서 살아온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에게 국가 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제주도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고 이제 제주도는 4.3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귀에 있는 영모원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와 고개 숙이라.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하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 이 내용은 화해와 상생을 나타낸 글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4.3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4.3의 진상 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4.3의 명예 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주의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전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4.3 74주년 추념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했더군요. 황무지 같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내듯 불타는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난 제주도에서 빨간 생명의 동백꽃이 영원히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제 34회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제주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마지막 곡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도나 노비스 파쳔을 선곡했습니다. 라틴어로 도나 노비스 파쳔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모두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기술 도움을 주신 최정호님 고맙습니다. 구로 FM 사과꽃 향기 이야기 선곡과 진행을 하는 저는 이희숙입니다. 그럼 도나 노비스 파쳔을 들으며 34회 방송 첫 번째 슬픈 이야기 제주 4.3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합창을 함께 하는데 우리도 함께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35회 방송 두 번째 슬픈 이야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